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본 영상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아늑하고 은밀했던 공간에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힙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싹 바꿨어요. 돌아오는 6월 10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오프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0분께 굿즈도 드리고 간단한 음식도 준비했어요. 저희 새로운 사무실도 구경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분당에 위치한 곳인데, 분당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지만 공사 전에 집 상태는 천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곳에 이사를 계획하신 가족분들은 부부 2분에 자녀분 2분이 계신 가족이었는데요. 분당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 터전을 꾸리시려고 계획 중이셨는데, 이사 들어오려고 하는 집 상태가 영 좋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보니까 레이아웃도 좋지 않았지만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누수 같은 것들도 꽤 문제가 있던 집이었어요. 이전 모습은 어땠는지 일단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디프로그. 현관에서 출발해 볼게요. 현관에서 바라본 집의 라인이 삐뚤삐뚤합니다. 위층 아래층에 화장실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비트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 크기를 더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실 벽이 복도 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들어오자마자 이 튀어나온 벽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공용부 화장실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공사할 때가 됐죠. 자, 다음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은 거실에 TV와 소파만 덩그러니, 예전에야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최대한 멀리서 보는 게 국룰이었는데, 지금은 적정 시청 거리라는 게 생겼죠. 요 계산법에 따르면 약 3m 정도가 적정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실의 폭이 30평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4.5m 정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TV 적정 시청 거리보다는 꽤 멀죠.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TV 막 안 들려서 소리를 막 키우는데 저쪽에서는 또 막 시끄럽다 그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리를 너무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소리 줄이고 TV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TV를 보게 되는 경험 있지 않으세요? 결국 지금 거실은 TV를 시청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확장을 계획했던 거실 발코니 쪽으로 가볼게요. 천정에서 누수가 있었나봐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샤시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보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당연히 잡고 들어가야겠죠? 이 누수를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꼼꼼히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하면서 비가 몇 차례 와서 누수됐던 부분도 확실히 잡고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누수가 있던 쪽의 천정에 점검구를 만들어서 천장 안쪽을 점검할 수 있게 또 대비해 두기도 했고요. 자,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 레이아웃을 가진 집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주방이 구석에 알박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알박힌 주방의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굉장히 주방이 작죠. 이 레이아웃을 가진 이 집은 주방 쪽 부분을 확실히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30년 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주방이 있어야 할 가전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게 구석에서 벽 보고 설거지하고 일하는 시대는 지났죠. 주방은 여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우리 주방을 구해주자고요. 기존의 주방이었던 이 공간은 생활하시기에 편리하도록 구조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따가 비포 모습 기대해주세요. 이번엔 안방 건너편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벽박이 장이 있던 곳이었는데, 이쪽은 가족의 니즈가 담긴 공간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입니다. 이런 레이아웃을 가진 구조들 대부분 바로 이 부분이 철거가 되는데요. 특정한 니즈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철거해서 안방 화장실을 공용부로 연결해서 공용부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축이다 보니까 안방이 꽤 넓은 편인데,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제는 방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 예전엔 방에서 TV도 봐야 되고 붙박이장도 있어야 되고 화장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했지만, 요즘에는 잠만 자면 되니까요. 이 안방에 있던 기능들이 다 공용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안방에는 진짜 딱 잠만 자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방은 이 두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레이아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비포 모습 쭉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떠신가요? 이 집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집이 좋아지지? 이상한 구조로 만들어진 답이 안 나오는 집.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를 만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방 정말 너무 멋지죠? 인적등이 들어오게 돼요. 남자 고객님은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야근이 되게 많다고 하셨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 집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편안하고. 저도 저희 집 인테리어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들 때 딱 집에 들어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집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데 집에 왔는데 집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산만하다면 아마 집에 오기 싫지 않을까요? 정리가 된 공간은 지친 마음을 쉬게 합니다. 뭐 그런 정리는 청소도 있겠지만 저희가 매번 청소를 해드릴 순 없으니 저희가 잘하는 라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신발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 벽에 라인을 맞춰주게 됐어요. 이렇게 신발장이 들어와서 정면을 딱 봤을 때 일자로 쭉 이어지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이 딱 훨씬 정리가 되죠. 이쪽에서 저희가 부린 마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어의 형태입니다. 원래 기존의 도어의 위치보다 문을 더 안쪽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고, 이 좌측편 같은 경우에는 도어가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공간은 방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동선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선을 공용부로 빼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고 매스감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을 했습니다. 또 아드님이 밤에 주방에 물을 마시러 자주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이쪽에 깨알같이 발목등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센서형 발목등을 주방과 이어지는 동선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용부로 이동해 볼게요. 딥브로그. I just wanna have fun, clap my hands, turn around. 먼저 기존의 구석에 박혀있던 음침한 주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아늑한 런드리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쪽 안쪽이 기존의 주방입니다. 제가 알박힌 주방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안에 박혀있죠. 이 안쪽에 보게 되면 지금은 세탁실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상담 오시는 고객님들께도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레이아웃 변경 중에 하나가 세탁기를 실내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탁기들이 맨날 베란다에 있으니까 사실 되게 쓰기 불편하잖아요. 겨울에 나가면 춥고 여름에 나가면 덥고. 그런데 이렇게 런드리 공간이 있게 되면 정말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자, 이쪽에 세탁기가 있잖아요. 세탁이 끝났어요. 이쪽에 세탁물을 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옷을 걸 수 있게 옷봉을 걸게 되면 바로 걸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다림질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콘센트를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바로 이 창이 맨날 없앨까 말까 고민하는 그 쪽창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답답하지 않게 세탁물을 개면서 밖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디테일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존의 주방이 세탁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시기 어때요? 너무 작죠? 근데 여기가 주방이었다니까요. 바꾸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 둘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런 또 세탁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이쪽 주방 공간을 이렇게 런드리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세탁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꿔드렸더니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좁은 공간이 주방이었다니. 그럼 여기 있던 주방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 바로 거실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딥브로그. 거실과 주방을 치환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간 크기 제약 때문에 좋은 레이아웃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죠. 저도 인테리어 쇼 아카데미 다니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거실과 주방을 치환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물론 니즈가 있으신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해야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가족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주방과 거실을 치환한다고 해서 단지 주방이 넓어지는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통이 되는 레이아웃으로 바뀐다는 거죠. 혼자 자동으로 돌아가는 세탁기와 로봇 청소기가 기존 주방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대망의 주방입니다. 여러분 주방 정말 너무 멋지죠. 이런 풀사이즈 아일랜드와 이런 키 큰 장, 그다음에 상하부장의 조화, 그냥 완벽한 주방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측에 이 아일랜드를 받아주는 면이 바로 타일 자재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쪽에서 요리를 할 때 음식물도 튀기게 되고 물도 많이 튀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내구성이 좋은 타일로 해야만 얘네들이 세월의 흔적이 절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상판, 보시기에 되게 멋진 대리석 세라믹 한 판인 것 같죠? 이거는 세라믹이 아니라 메라톤 자재입니다. 이쪽도 저희가 끊지 않고 쭉 크게 한 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집 전반적인 톤 앤 매너가 바닥과 주방 가구의 톤을 맞췄고, 나머지는 베이지 톤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주방과 거실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광이 많이 가려져서 집이 어두워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유리창을 오픈함으로써 채광이 조금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기능 때문에 필요한 이 디테일을 디자인으로 좀 승화를 시켜서 양쪽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을 달아서 멋진 무드를 만들어냈고요. 이쪽 키 큰 장을 보시게 되면 간접등이 들어오게 돼요. 이건 아무 집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집은 약간 고층입니다. 그래서 스프링쿨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올릴 수 있는 곳을 활용해서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이 조금 높아져서 집이 전체적으로 웅장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고, 무드 있는 주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단점이 뭐냐면 서브에 공간이 없으면 이런 분리수거나 쓰레기 같은 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 불편함이 없으려면 어떤 서브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뒤쪽에 서브 공간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쪽 천장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공간이 이어진 느낌이고요. 공간의 확장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꽤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다이닝 공간 쪽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관제탑 같은 시선으로 이 집을 바라보게 되니까 집의 전반적인 통제가 가능한 거죠. 이제야 비로소 서로 마주보고 집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방과 거실을 치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딥브로그. 아일랜드 이렇게 서서 기존의 안방 맞은편 쪽 방을 보게 되면 문이 없죠? 이 방을 공용부로 끌어들이고자 문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냥 문만 떼어내게 되면 문 있던 자리인데 그냥 문 뗐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용부랑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몇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거실의 마감이 방 안쪽으로 쭉 이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메스감을 만들어냈고, 원래 이 집이 이쪽 편에 가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뭐 드레스룸으로 쓰는 곳도 있고, 뭔가 이제 하부장, 화장대 처럼 쓰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벽을 철거를 해서 공용부로 이쪽 공간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화장실의 문의 위치를 또 변경을 시켰습니다. 화장실도 보게 되면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형태의 화장실, 여기는 샤워 부스로 저희가 구획을 했고요. 여기는 또 어두운 타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이노솔인데 저희가 블랙 미러솔을 썼어요. 그래서 어둡지만 답답하지 않은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쪽 공간 보면 천장에 단차가 있죠. 이걸 왜 내렸을까요? 바로 인방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인방이 내력인 경우가 많아요. 즉 철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인방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픈을 해놔도 여기 원래 문이 있었는데 문을 띄었구나, 이런 생각이 연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인방이 없게 되면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구축의 단점 중에 하나인 낮은 인방을 극복하고자 천장을 내려서 시공을 했습니다. 천장을 낮추면 집이 낮아 보이지 않냐고요? 이것도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에 천장 단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열려있는 공간의 천정고가 더 높아 보이게 하는 거죠. 이쪽 갇혀있는 전시 공간의 천장 단을 내림으로써 안방, 화장실, 그리고 공용부로 편입한 이 방까지 인방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용부로 확장된 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딥브로그. 가족분들이 함께 예능 보시는 게 되게 집에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라고 하셨었어요. 그 행복을 더욱더 증폭시켜 드리고자 이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너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40평대가 되게 되면 보통 방이 4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방이 하나가 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을 이렇게 멀티미디어 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레놀릿의 세레나 오크 차콜 필름을 사용을 했어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드의 디테일이 좋습니다. 진짜 무늬목보다 더 무늬목 같은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는 저희가 융 스위치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했고, 좌측에는 이쇼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간접등이 있게 되고 이렇게 깊이감을 저희가 주었죠. 이쪽 안쪽은 저희가 라운드를 주었습니다. 공간에 조형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 공간이 진짜 너무 예뻐. TV를 시청하기에 최적의 거리,
안락함, 그럼에도 공용부와 소통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방은 이렇게 공용부의 무드를 이어서 톤을 맞추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가구들이 잘 배치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짜잔. 네, 바로 이곳이 안방입니다. 저희 보통 예전에 안방은 엄청 넓었었잖아요. 방 안에 침대도 있어야 되고 화장대도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옷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있어야 할 게 많았지만 요즘에 이런 것들이 공용부로 나가면서 안방은 그야말로 안락한 잠자리 공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안방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넓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방 안쪽에 일부 드레스룸을 구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이 드레스룸을 오픈하지 않고 이쪽 양쪽에 벽을 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안쪽에 보게 되시면 저희가 상부에다 이렇게 옷봉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교복이라 부르는 매일 자주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벗어서 걸어놓을 수 있고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옷봉을 달았고 아래쪽에도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놓고 바로 쓰실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두 부부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집을 다 둘러봤는데 제가 이 집 이렇게 가면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진짜 집 구석구석에 디자인들에 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디자인 디테일들, 그리고 또 가족의 니즈가 잘 반영된 공간들, 이 집의 모든 공간이 그야말로 쓸모 있는 공간들이 되어서 진짜 인테리어 진짜 잘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꼭 저희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그 공간만 보면 그런 생각이 누구라도 들 거라고 생각해요. 2달이라는 긴 공사 기간 동안 저희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진행할 때 진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고객님이 저희를 진짜 많이 믿어주시고 되게 지지해 주셔서 이런 멋진 공간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소통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이 이렇게 바뀌게 될까요? 또 드라마틱한 멋진 변화가 있는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